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2024학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2024학년도의 변경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울러 2023학년도 입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더불어서 하이퍼랩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 또는 특례 재수종합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쵸? 우리가 특례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특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12년 특례가 아니라 3년 특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예과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다소 상승해서 21.3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10대 1에서 16대 1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 가톨릭대학교는 15대 1,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2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해서 18대 1, 고려대학교는 1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했습니다. 20대 1이고요. 아주대학교는 21대 1. 아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경쟁률은 아주대학교가 21대 1, 인하대학교가 43대 1입니다. 경쟁률이 엄청 높죠. 자, 중앙대학교는 16.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예과는 전년도하고 경쟁률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 경쟁률이 2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특례가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도 의대 전형은 의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똑같은 경쟁률, 예를 들어서 수시의 경쟁률이 20대 1이다, 특례의 경쟁률이 20대 1이다, 경쟁률이 같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고 모집 인원이 많은 가운데에서 추가 합격 비율이 100%다. 그럼 20명 모집에 100%면 40명이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특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워낙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100%라 하더라도 사실 1명이나 2명 정도의 충원율밖에 발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특례로 의대 가기가 국내 수시로 대학을 의대를 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경쟁률이 15대 1, 전년도에 42명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6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몰렸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올해 처음으로 특례에서 선발을 했는데 경쟁률은 20.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전년도에는 46명이 지원했고 올해는 42명이 지원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전년도 25명 지원, 올해는 31명 지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렸고요. 가천대학교는 26명, 동국대 경주는 전년도에는 23명, 올해는 21명,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29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예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15대 1이다, 20대 1이다, 그러니까 수시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높지 않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집 인원 대비 경쟁률일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20명이다, 30명인 가운데에서 경쟁률이 15대 1, 20대 1이 나오는 것과 1명이나 2명 모집에 15대 1, 20대 1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크고 충원율이 높으면 그만큼 합격의 인원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특례 전형으로 의학계열에 합격을 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의 특징을 보면 3년 특례 의예과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12년 특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요. 인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2023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12년 특례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동국대학교 경주죠. 동국대학교 와이즈. 그쵸. 경주에서 이름을 바꿔서. 동국대 와이즈는 전년도에는 필답고사 40%, 그 다음에 SAT 40%, 면접고사 20%를 반영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전형의 방식이 서류평가 70%에 면접의 30%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SAT 점수를 필수로 묶었지만 뒤에는 SAT 점수를 반영할 수 있긴 하지만 필수 서류는 아니죠. 필수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동국대학교 경주, 동국대학교 와이즈 의예과에 가려고 한다면 사실상 표준학력 지표 중에서 ATS 점수는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전년도에는 SAT 점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됐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SAT 점수를 필수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졸업 예정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 최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실제 지원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원서 지원했다? 그럼 20명 중에서 3,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20명 중에서 2명이나 3명 정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동국대학교에서 특례 전형이 아니라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 쓸 때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는 아무래도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국대학교 와이즈는 전년도는 SAT 성적이 중요하고 표준학력 지표가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했다면 올해는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2024학년도는 결국은 수능 체제 충족 여부로 합분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졸업자, 다시 말하면 재수생들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동국대학교 와이즈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을지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영어 성적 20,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80점이었는데 영어 성적 20점이라는 게 최저학력 기준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 성적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면접 점수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면접이 80%인데 이 면접이 지성 면접인 거죠. 결국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형이 서류 20% 플러스 면접이 20%로 바뀌었으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 와이즈하고 비슷해요. 영어 성적이 포함되어지긴 하지만 전년도에는 영어가 최저 기준으로서 필수 요소였었다면 2024학년도에는 영어가 필수 요소는 아닌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3년 특례 전형으로 우리가 의예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공인화학 성적을 필수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23학년도는 공인화학 성적이 필수, 2024학년도는 공인화학 성적이 없어도 된다. 물론 여전히 면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보면은 첫 번째는 서류와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두 번째는 이 개별 면접이라고 하는 건 인성 플러스 지성 면접. 두 번째는 서류 플러스 지성 면접 중심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을지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필답고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경주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필답고사 40% 봤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니까 동국대 경주를 요 정도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중앙대, 순천향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가 비슷한 형태의 전형의 방식을 택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면서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을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건양대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형의 방식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서류 전형에 유리한 점이 있다. 내가 IB 학교고 IB 디플로마의 성적이 우수하다. 또는 내가 AP 성적이 우수하다. 거기에 SAT 점수나 공인어학 성적이나 학교의 GPA 성적, 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수상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기타 증빙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스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가시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나는 표준학력 지표가 우수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IB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 또는 예를 들어서 SA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IB 디플로마 같은 국제학교가 아니라 그냥 로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필고사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필고사 전형은 당연히 지필고사 전형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성적 증명서를 받습니다. GPA 성적을 받죠. 하지만 GPA 성적을 받는 첫 번째 목적은 학력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는 고등학교 성적표가 제출이 된다. 그럼 대학에서 과연 그것을 학력 이수로만 볼 것이냐, 고등학교의 성적도 포함해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이 점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학 입시는 사실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죠. 결국은 학생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세 번째는 정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간의 입장이 다 달라요. 대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적합하기를 바라고 요강대로 투명하게 뽑기를 바라죠. 이게 서로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에서 얘기할 때 모집 요강에서는 서류평가 100%다, 지필고사 100%다, 다른 요소 절대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등학교 성적이 제출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평가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다고 고려하시는 점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입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어요. 서류에다가 면접이 들어가게 되고, 서류에 면접의 기타 요소가 반영이 되게 되면 결국은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답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GPA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 활동도 우수하고 표준학력 지표도 우수하면 필답고사 전형의 원서를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답고사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 들어가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 서류평가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를 보겠습니다. 약대도 의대 못지않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가 포함이 되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경쟁률은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서 10대 1.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3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서 10.67. 중앙대학교 14대 1. 가천대학교 16대 1이고, 차의과학대학은 9명 모집에 19명이 지원해서 6명 모집에 6.33. 고려대학교 세종은 17대 1 정도가 되고요. 우석대학교는 4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서 8.7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약대도 의대 못지않게 어렵다. 이건 맞지만 당연히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대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스펙이 낮죠. 그러면서 약대의 원서를 쓰시면서 의대를 같이 교차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약대의 전형 방식을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까지 4개 대학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과 대학이 되면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데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면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도 수능 최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표준학력 지표도 쌓아야 되고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수능 공부 준비가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애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제대, 대구카톨릭대학교, 우석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지필고사의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의 변경사항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가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봤어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 면접을 미실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내 수시 전형에서 학과 모집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과는 의예과, 약대 면접 보지 않습니다. 의예과나 그 다음에 사범대학만 면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과 동일하게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전교육과정 24 12년 특례에서 올해 이제 2024학년도부터 약대 선발을 시작하고, 우석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차의과학대학교는 전년도는 12년 특례에서 약대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12년 특례에서 약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치대를 갈 거야, 약대를 갈 거야. 구체적으로 지금 그냥 계획을 세울 때 물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는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고등학교 때의 GPA 성적 또는 뭐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SAT 성적이나 ACT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나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동일하게 평가해서 과연 내 성적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지, 약대를 갈 수 있는지, 한의대를 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러 가지 스펙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전형이 뭔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무조건 아주대학교 의대를 갈 거야 라고 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갈 거야. 물론 가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과연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경쟁자들에 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력했었을 때 과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특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입시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 중심으로 또는 누가 어떻게 대학을 갔대? 이런 소문들 보고 나도 갈 수 있겠지?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 희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 희망이라든가 여기저기서 들었었던 합격 가능성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한의대 같은 경우도 대전대학교는 16명이 지원했고 동국대 YG는 21명이 지원했는데 저 21명 중에는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그냥 희망 중심으로, 바램 중심으로, 목표 중심으로 원서를 써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례는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구체적인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나의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 두 번째,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의 방식이 뭐냐. 서류평가 방식이냐, 지필고사 방식이냐, 또 지필고사면 내가 수학이나 영어를 할 거냐, 아니면 수학, 영어에 국어를 붙일 거냐, 아니면 내가 과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시고,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실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의대 같은 경우도 동국대, 경주,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달라지는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YG 전년도에는 필답고사 40에 SAT 40에 면접고사 20% 반영해서 SAT 점수가 필수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SAT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필답고사가 어찌 보면 지성면접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들어갔다. 그게 바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다. 수능최저가 들어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되어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내가 3년 특례 전형이야. 고등학교 졸업자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야. 자, 그럼 내년에 입시까지 2024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이 대략적으로 7,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 또 필답고사로 대학을 갈 건지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는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필답고사의 대학들이 좀 줄면서 면접고사의 대학들이 늘어가는 추세죠. 자, 올해 서류평가 전형으로 가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필답고사 대학이 줄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보면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학교, 세종, 동독, 여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꾼 학교들이 어디냐? 그러면 동독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여대, 이화여대도 최근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 전년도까지는 사실은 이화여대나 한국여대도 대표적으로 지필고사를 보던 학교죠. 그러니까 서류평가 전형이 조금 더 늘면서 서류평가 전형 쪽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간 거죠. 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늘면서 예전에는 원서 지원 6개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6개를 서류평가 전형에 다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에 한 3개 쓰고 지필고사 전형에 3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지필고사에 몰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과 좀 중하위권의 대학들이 섞여 있고 이 안에서 안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서류평가와 지필고사가 연계해서 원서를 썼다면 요즘에는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이 분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타났었던 입시 결과를 보면 필답고사, 지필고사가 예전보다 경쟁률이 낮아지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필답고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단국대, 야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라든가 홍익대학교, 한국외대, 세종대, 숭실대 등등등이 있고 대학들마다 필답고사를 보는 과목들은 좀씩 다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는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인문이나 자연계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는 숭실대학교, 또 통합적으로 수학시험만 보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항공대학교가 통합적으로 수학시험을 봅니다. 한양대 이리카는 인문계인 경우에는 국어시험만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인 경우에는 수학시험만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2024학년도에 변경되어지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동덕여대가 면접고사 100%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고요. 한국외대는 전교육과정 해외 입사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100%에서 면접고사 100%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특례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대. 특히 면접을 보는 이유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좀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죠. 12년 특례다 보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2024학년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일반 대학의 전체적인 전형의 변화, 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학들마다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시행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 학교도 있고 모집여광은 내년도 5월 정도야 되어야 확정 발표가 되어져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학습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겠죠.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2024학년도 특례 윈터스쿨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을 1월 2일날 개강을 합니다. 자, 재수종합반은 이번에 2023학년도 원서를 쓰셨다가 만약에 합격하셨으나 다시 재도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불합격하셔가지고 재도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1월 2일서부터 특례 재수종합반을 시작하고 윈터스쿨은 현재 10학년이거나 11학년이거나 12학년인 학생들 중 특히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겨울방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이션은 1월 2일부터 특례 윈터스쿨과 재수종합반을 개강하도록 합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생 맞춤 재외국민 특례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진행하냐?
학생 맞춤 1대1 수업이 들어갑니다. 1대1 수업 플러스 소수 수준별 수업이 연계가 되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수업에서는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업을 듣거나 또는 만약에 수학 영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나는 영어 수업만 듣겠다. 아니면 그 중에서 수학 수업만 듣겠다. 라고 하는 선택적 수업도 가능합니다. 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면접 수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그리고는 학생 1대1 화상 수업이나 이런 줌을 수업도 가능하고 현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현재 지방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는 줌을 이용해서 지필고사 준비했으면 좋겠다. 수학 공부했으면 좋겠다.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다.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냐면 학원에 와서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런 피드백 수업 시간표,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 1대1 질의 응답과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학습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잘 회수 관리하도록 할 거고요. 입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또 대치동 지역에 있는 여러 기숙사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는 어떤 학생들이 적합할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5가지의 요소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막상 내가 지필고사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수학과 영어를 지필고사를 봐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지. 나는 대전대 한의대를 가야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희대학교나 건국대를 지필고사를 가야지 라고 하는데 지필고사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하다 보니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교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하더라도 현재도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12학년이라면 10학년과 11학년 과정을 해외에서 코로나를 많이 겪다 보니까 학교가 폐쇄가 되어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습의 관리가 엉망이 되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들 다시 말하면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를 진행하게 될 거고 학습의 동기부여와 단계별 입시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렇죠. 성취도에 따라서 지원 대학, 학과 어떻게 갈 건지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필요하고 입시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오랜 해외 재학 기간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학생들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 합격하겠다 나 의대 가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라면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특례 재수종합반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간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요. 오전에 8시에 등원해서 저녁에 10시 정도까지 진행하게 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오전에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이 안에서 학생의 학습 상태나 학습 성향에 맞게끔 등하원 시간이라든가 공부하는 시간들은 좀 더 조절하도록 혹시라도 외부의 수업이 있다면 그런 수업들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편성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전에 8시에 등원하면 제일 첫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공부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오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한 과목 또는 한 과목 중에서 2분의 1 정도만을 오전에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오전 시간에 집중력을 높이고 문제를 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또 문제를 푼 내용을 통해서 학원에서 현재의 학습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개인 수업과 그룹 수업이 징검다리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를 거예요. 내가 수학과 영어를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을 거고 수학에다가 영어에다가 과탐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나는 수업 하나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수업을 선택적으로 신청해서 가능합니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매일 영어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보통 한 150개 정도를 가지고서 영어 단어 테스트를 꾸준하게 볼 거고요. 아무래도 영어는 관리 과목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귀가하기 전에는 일일 학습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례 같은 경우에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물론 특례라 하더라도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되게 다릅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학습에 대한 로드맵이 잘 잡혀있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특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학습 수준? 학생들마다 학습 정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라고 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놓고 집단식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짭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수 수준별 수업, 그러면서 학생 밀착 관리, 거기에서 입시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1월 2일 날 오픈한 다음에 우리가 7월 달까지 따지면 사실상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입시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재수생들은 1월 2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달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진행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4주 또는 길게 보면 한 8주 정도의 겨울방학 윈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 관리가 필요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개인별 자습실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갑갑할 때는 조금 더 이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그 다음에 4층은 강의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개 층으로 나누어서 학습 관리와 그 다음에 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겨울방학 4주나 8주 정말 중요하죠.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이제 재수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9월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찌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사실 1월 2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특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하이퍼랩에서 진행하는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랩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